그 이제까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미분 방정식의 해들이 되게 예쁜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뭐 y는 x제곱 e2dx 뭐 로그 x 곱하기 코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클로즈드 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닫혀 있는 형태 혹은 해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함수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는 그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 엄청 복잡하게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 그리고 만약에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그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는 유리함수, 유리식처럼 만들어지는 분수함수 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루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 역시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초월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들도 몇 개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함수들이 뭐 코사인, 사인 같은 삼각함수들,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 말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함수가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클로즈드 폼으로 안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 섹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을 할 때 조금 구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2단원이랑 5.3단원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시리즈 솔루션이 어떤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 할 텐데 우선 그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닉으로 잘 찾기 어려울 때 이 파워 시리즈를 사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챕터 5에서 하는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학 1에서 배운 내용들을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몇 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수학 1에서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 같은 걸 하다가 처음으로 새롭게 배운 것이 이제 급수였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AN들이 숫자일 때 AN들의 썸, 무한급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무한급수는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들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숫자들의 합이니까. 그래서 그걸 왜 썼냐? 사실 숫자의 합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함수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냥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뭐 귀찮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라는 표현은 가끔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 할 때 이런 걸 봤어요. 얘는 우리가 인피니트 시리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무한급수입니다. 근데 무한급수인데 AN들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AN 대신에 함수를 넣어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개념은 수학 1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복잡한 얘기들은 거의 안 하고 넘어갔고 FN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 실제로 각각의 x에 대해서는 x를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나면 얘네들은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x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마다 fnx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한급수, 그래서 함수의 무한급수는 각각의 x마다 무한급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피니트 시리즈라고 물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급수는 무한급수인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게 숫자가 아니라 함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수학 1에서 엄밀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잘 안 하고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 fn이 an 곱하기 xn인 이제 좀 익숙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상수 더한다고 뭐 수렴 발산이 바뀌진 않으니까 앞에 상수 하나 더해준 것, 여기서도 뭐 n은 0부터 시작하나 n은 1부터 시작하나 n은 100부터 시작하나 상관없죠. 그래서 편의상, 노테이션의 편의상 상수항을 생각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이런 급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얘를 우리가 함수들의 급수긴 한데 굉장히 특수한 함수들의 급수,
파워 시리즈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파워 시리즈도 생각을 하고, 이제 센터가 꼭 제로일 필요는 없으니까 센터가 a인, 그래서 x 대신에 x-a의 n승으로 바꾼 중심이 a인 파워 시리즈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시리즈도 얘기를 하고, 파워 시리즈 중에 굉장히 특별한 형태인 테일러 시리즈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이때는 파워 시리즈는 an이 지 마음대로 나와도 돼요. 근데 테일러 시리즈는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f라는 함수를 가지고 an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물론 0 중심입니다. a 중심이면 당연히 이거 a로 바뀌고 x가 x-a로 바뀌는 것 우리 수학 원에서 알고 있죠. 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 원 때 배웠어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on x라고 쓰기도 하고 at x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t x는 제로. 그래서 on x라고 쓰기도 하고 at x는 0. 그래서 x가 0일 때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미방이 잘 안 풀리면 미방의 해가 파워 시리즈 꼴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 시리즈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그젠플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수학원을 들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들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워 시리즈인데 x-a에 대한 파워 시리즈 혹은 x는 a에서의 파워 시리즈였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수학원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혹시 이런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파워 시리즈가 얘는 x는 0을 넣으면 무조건 수렴을 하잖아요. 초항만 f0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래서 0에서는 무조건 수렴해요. 근데 수렴하는 x들을 다 찾아봐라 라는 게 당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제로에서는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x는 제로. 물론 여기서는 x는 a예요. 그래서 x는 제로에서 항상 수렴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어떤 x에서 수렴하냐라는 것들을 수학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컨버전스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컨버전스 셋 하면은 이게 뭐냐면 x들의 모임인데 an, xn 이렇게 우리가 파워 시리즈를 썼을 때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수학원 때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어떤 x를 넣으면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x를 넣으면 수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원 때 증명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도 풀고 그랬을 겁니다. 뭐였냐면 0은 무조건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0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값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그리고 혹시 끝점이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이라는 숫자는 찾을 수가 있는데 끝점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왼쪽 끝점이 수렴하나 오른쪽 끝점이 수렴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워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R이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끝점 빼고 나머지 정보들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R을 구하고 나면 끝점 빼고 나머지는 다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R 바깥은 수렴 안 해, R 안은 수렴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R을 0이라고 편의상 놓고, 이때는 우리가 R을 무한대라고 편의상 놓습니다. 이때는 그냥 R이라는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R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렴하는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 반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반경이 엄청 중요했어요. 물론 A 중심일 때는 이거 좀 바뀝니다. 여기가 A거나 여기가 A-R부터 A 플러스 R이거나 여기가 전체거나 나머지 아규먼트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변수 변환해 가지고 X-A를 뭐 X 프라임으로 바꾸면 완전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을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R을 어떻게 구하냐면, 가끔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되는 건 아닌데 얘는 이렇긴 합니다. am분의 am 플러스 1, 얘의 극한, 극한이 아니라 얘의 역수, 혹은 뭐 루트 테스트를 써가지고 얘의 역수. 물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두 값이 혹시 극한이 있으면, 극한이 수렴하면 그러면 걔가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랑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밋이 있을 때만, 물론 이제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해석개론 같은 걸 이제 3학년 때 듣고 나면 얘가 있으면 얘는 항상 있다. 근데 얘는 아니지. 실수. 반대로 막 얘기했습니다. 얘가 있으면 얘는 항상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존재하지 않지만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는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걸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3학년 때 해석개론을 들으면 배우니까, 지금은 혹시 이 리밋이 있으면 수렴 반경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없으면 그러면 정의를 사용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희한한 것들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물어본 것, 몇 급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급수가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우리가 컨버전스 셋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몇 급수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 근데 그 몇 급수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렴 반경에 따라서, R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오고 끝점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근데 우리는 수학 1에서는 끝점을 막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미방에서는 끝점을 사실 열심히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는 끝점에서 함수가 있다고 해도 함수의 미분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좌미분, 우미분을 각각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체에서의 미분을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끝점은, 그래서 끝점은 컨버전스 셋을 구해라 그럼 명확하게 구해야겠지만, 우리는 수렴 반경 알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 함수가 수렴한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함수 몇 급수가 수렴하냐 라는 질문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렴 값이 뭐냐 예요. 그래서 혹시 이 an, xn이 수렴한다고 합시다. 물론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는 x들 다 모아놓으면 그 중에 x1을 뽑았을 때도 수렴하고 x2를 뽑았을 때도 수렴하니까 x1일 때의 값이 얼마냐, x2일 때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 극한이 얼마냐, 즉 an, xn에 x를 딱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 즉
썸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칩시다. 되게 익숙하죠. 이거 우리가 서메이션 노테이션 써가지고도 아주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냥 x, m승 다 더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수렴합니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 필요는 없고 x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1인 거예요. 수렴 반경 1인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딱 보면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왜? 기하급수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수학원 때 배웠던 것처럼 얘 극한을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얘 당연히 1이죠. 그쵸? an도 1, an 플러스 1도 1이니까. 그래서 얘도 1이에요. 얘도 당연히 1이죠. an이 전부 1이니까 걔 n승근 해봤자 1인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컨버전스 셋을 명확하게 찾아라 는 수학원 문제긴 합니다. 그러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는지를 봐야지. 1에서 발산한다. 마이너스 1에서도 진동하니까 발산한다. 그래서 수렴 집합은 컨버전스 셋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오픈 인터벌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거죠. 또 유명한 예,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로 했을 예일 것 같습니다. 이 x의 n승을 n 팩토리얼로 나눈, 이거 보기만 해도 익숙하죠. 예,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때 익숙해지라는 문제가, 이때 익숙해지라는 그 목적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오일러 포뮬라를 증명해보라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8주차 과제를 냈던 이유가, 자, 그래서 얘가 m 팩토리얼 분의 x의 m승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위에 m으로 썼으니 n으로 쓸까요? n이 좀 더 익숙하긴 하다 우리. 네, 얘는 2의 x의 파워 시리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얘가 같다라는 거는 수학원 때 증명을 했었고요. 수학원 때 증명한 강력한 테크닉은 테일러 정리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증명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쪽에 그 레귤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할 내용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됩니다. 이것도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저 레이쇼 테스트를 사용해서 그 분수의 극한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얘가 m 팩토리얼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m 팩토리얼 분의 1을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면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 역수는 n 플러스 1이니까 극한은 무한대. 따라서 r은 무한대. 따라서 이 케이스 컨버전스 셋 혹은 급수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 실수집합 전체인 것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물론 이것도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데 아래에서 팩토리얼 빠진 겁니다. 얘도 서메이션 형태로 쓰면 여러분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n분의 x의 n승인 거죠. 근데 n이 0일 때는 여기는 없애야겠다. n이 1부터네. 네,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썸 그냥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 혹은 몇 급수로부터 이 몇 급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잘 보면 이 위에 있는 거에 이 위에 있는 급수의 적분입니다. 1 적분하면 x고 x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급수의 적분은 바깥에서 적분하는 건데 서메이션이랑 바꾸면 얘의 적분이니까 1-x분의 1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1-x예요. 물론 수렴 반경은 미분을 하나
몇 급수를 미분을 하나 적분을 하나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끝점에서 수렴하는 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학원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단골로 나오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면, 그 끝점에서 미분 이제 수렴해요. 근데 미분하면 끝점에서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끝점에서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분을 하면 끝점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분을 하면 개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렴하던 것도 수렴 안 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하면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둘 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원래 파워 시리즈의 끝점은 수렴하는데 미분의 끝점은 적분의 끝점은, 그러니까 원래가 수렴하는데 미분이 수렴 안 할 수도 있고요. 원래가 수렴하지 않는데 적분이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예입니다. 수렴 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수렴 집합을 찾아라, 컨버전스 셋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봐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1이면 n분의 1들 더하는 건데 발산하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수학원에서 봤던 교대급수 혹은 얼터네이팅 시리즈네요.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을 하고 1일 때는 발산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수학원 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 냅둡시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간단한 것들만 하는 걸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파워 시리즈들 몇 개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렴 반경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r을 구하고 싶었고, 저 인버스 쓰기 귀찮으니까 로를 쓴 다음에 로의 인버스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1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따라서 r은 로분의 1. 따라서 컨버전스 셋은 r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n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안 복잡한 것. x 더하기 1의 n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얘 컨버전스 셋을 어떻게 구해라고 물어보면, 저게 중심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중심을 마이너스 1 귀찮으니까 제로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2n분의 y의 n승. 이때 우리가 여기서 y는 어떻게 해야 되지? y가 x 플러스 1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로 나타내면 얘는 이제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 같은 걸 써볼 수 있겠네. 써봅시다. 로는 어떻게 되지? 어디 보자. 리미트 an n 곱하기 2의 n승분의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잖아요. 이거 뭐 n 플러스 1은 극한이 0이고 2의 n승 없어지니까 2분의 1만 남는 거네. 그래서 로는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r은 로분의 1이니까 2인 거예요. 따라서 컨버전스 셋은 우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y가 물론 끝점 생각해 줘야 됩니다.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수렴하니까 따라서 x는
y가 x 플러스 1이니까 x는 y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때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컨버전스 셋을 찾아라. 그러면 뭐 별거 없고요. 마이너스 3에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1에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가 1이면 근데 이거 거의 형태 보면은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 이게 2의 n승, 2의 n승 사라지니까 얘는 n분의 1이잖아요. 발산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얘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의 n승이니까 없어지고 서메이션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는 얼터네이팅 시리즈 혹은 교대급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버전스 셋을 찾아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1에서는 발산, 마이너스 3에서는 수렴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그래서 이게 뭐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이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 그래서 그 두 수의 비율 혹은 레이쇼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얘는 여러분이 숙제에서도 했지만 테일러 급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라고 불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급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AN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뭐 AN은 어떻게 주든 간에 숫자기만 하면 그러면 그 AN에 따라서 어디 보자. AN, XN이 수렴하는지 찾아보자. AN, XN이 발산하는지 찾아보자. 수렴하는 X들만 가지고 놀자. 혹시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함수를 좀 예쁘게 SX처럼 써보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런 몇 급수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여러분이 수학 1과 수학 2에서 이제 열심히 봤던 테일러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 XN 이 급수가 있다고 쳐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의 테일러 급수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AN이 F로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AN이 F의 n번 미분한 것에 0 넣은 것을 n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어야 됩니다. 뭐 별거 없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형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당장 오늘은 급수의 형태, 이제 급수 형태로 푼 미방의 해가 실제로 잘 정의되는 함수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건 나중으로 미룰 거라서. 그래서 이 경우만, 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오늘은 뒤에는 안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하니까 써봅시다. 나중엔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테일러 시리즈다. 어디에서? x는 x0에서 언제인지 우리 알고 있죠? AN이 F의 n번 미분한 거를 x0에서 계산하고 n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또 마지막 정의. 이 마지막 정의는 수학원 때 책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어널리틱 혹은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f라는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f0, f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이런 것들을 전부 찾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이런 an을 가지고 이런 테일러 곱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테일러 곱수랑 원래 함수랑 같은지 다른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나쁘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수학원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대부분 한 95% 이상은 되는 함수였습니다. 왜냐면 안 되는 함수는 증명하기도 귀찮고 까다롭고 그 이제 특히 수학과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공대생들이 그런 함수들을 이제 수학원에서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물론 그 증명을 오늘 쓰진 않고 나중에 이 5.2단원을 이 뒤쪽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에서 테일러 곱수를 1부터 아니면 0부터 n까지를 뺀 값, 즉 테일이 혹은 리마인더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0으로 가면 그 원래 함수가 테일러 곱수랑 같다. 되게 뻔한 말인데 되게 거창한 이름으로 테일러 정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정의만 알면 됩니다. f가 테일러 시리즈랑 같을 때 다행히 우리는 이런 함수들을 주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f의 테일러 곱수랑 f는 일반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원에서는 같은 함수들을 많이 다룬 거예요. 다룰 때도 증명을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의 이름을 줘야지. 좋은 함수니까. 그런 함수를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정의예요. 이 위 두 정의를 얘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의라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테일러 곱수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했던 테일러 곱수를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봐봅시다.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수업에 나오니까. 하나는 2x.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맞죠? 이게 0에서 전개한 테일러 곱수예요. 우리가 다른 점에서도 당연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에서 전개해 봅시다. 2에서 전개를 하려면 x-2의 n승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f를 n번 미분한 것. 미분해봤자 2잖아요. 거기에다가 2를 넣은 것. 2를 넣어야 되니까 2에 2에 2 이게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똑같은 함수예요. 왜 형태가 달라 보이냐? 얘는 0 중심 테일러 시리즈고 얘는 2라는 숫자 2 중심 테일러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원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코사인도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하려면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0 중심의 테일러 곱수를 구해봅시다. 미분을 계속 해가지고 이 개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맨날 수학원 같은 거 할 때 맨날 했었고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도 아마 했을 겁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0에서의 값을 생각하면 1, 0, 마이너스 1, 0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곱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짝수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의 m승이 반복이 되고 그때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랑 매치가 돼야 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얘였어요. 얘 풀었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풀어서 보면 1이고 마이너스니까 2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4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이고 6팩토리얼 분의 x의 6승이고 이런 거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sin x도 마찬가지입니다. sin x는 여기 이미 구했으니까 우리가 더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sin,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0, 1, 0,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 번창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쓰면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5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왜 이런 숙제 했는지 알겠죠? 자, 얘입니다. 얘도 이거 컴팩트하게 많이 써봤어요.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m이 0일 때 1이 되길 원하니까 2m 플러스 1 그리고 x의 2m 플러스 1 m이 0일 때 플러스가 되길 원하니까 마이너스 1의 m승.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수학 1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뭐 새로운 내용 없어요. 어널리틱이라는 것 정의를 한 거 말고는 사실 수학 1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단순한 미방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